네, 안녕하세요. 민홍섭. 이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기업들이 발표하는 1년간의 실적 보고서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에 대해 같이 얘기하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재작년과 작년에 주식시장이 신규로 진입하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죠. 투자자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에도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단순한 찌라시 정보만 믿고 기업의 재무 상태는 전혀 모른 채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물론 이 기업의 주가와 또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그 기업의 미래 실적이나 또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 또 호재, 또 대내적인 환경, 뉴스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또 얼만큼 버는 회사인지 재무 건전성은 좋은지 또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던 곳인지 등 정말로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어디서 회사의 재무 정보를 얻고 또 어떤 정보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다를 떨어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3월 말 정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주식시장, 즉 코스피, 코스닥 등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들은 법적으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연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 1주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녹화를 하고 있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 정도에 상장사들이 실적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를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부터 저희와 재무제표의 수다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바쁜 시즌을 마치고 저희가 아주 자주 즐겨하는 스포츠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려고 했었었는데요. 네, 저도 골프 연습 겸 스크린 골프를 자주 치게 되는데요. 모든 골퍼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골프의 인기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회사가 하나 있죠. 어디일까요? 네, 저희가 첫 시간으로 그래서 준비한 회사가 바로 스크린 골프의 대명사죠.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의 1년 매출은 어떻게 될까? 얼마를 벌었을까? 라는 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재무제표상의 이 매출에 대해서 같이 좀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실제 요즘 골프 열풍에 힘입어서 이 골프존의 재무 성과,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로 이제 보게 될 이 영업 수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전자공시 시스템, 즉 다트라고 하죠. 다트에서 본인이 찾아볼 회사 골프존을 검색해 볼게요. 네. 골프존 같은 경우는 3월 25일 주총이 열렸네요. 그리고 그 일주일 전인 3월 17일에 사업보고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눌러서 사업보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궁금했던 회사가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벌어들였는지와 관련된 계정은 저희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이라고 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가 가장 주목을 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사가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니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골프존 같은 경우는 제7기 2021년도에 매출액 4,403억 원을 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는 단순히 그 해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 또는 전전기까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정보를 보여줘야 합니다. 보게 되면 골프존은 2020년 제6기죠. 이때는 2,985억 원, 2019년도에는 2,47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매출을 보면 그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시계적인 분석, 즉 회사의 외형이 역사적으로 증가해 왔는지 혹은 감소해 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매출이 4,403억 원이었는데 전기 2,985억 대비 약 47.5%나 성장한 것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단순히 매출뿐만이 아니라 잠깐 이제 매출 이외의 지표를 좀 보게 되면, 네, 영업이익은 1,076억 원, 또 당기순이익은 764억 원을 기록하였네요. 네, 각각 전기 대비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108.8% 그리고 103.9%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상 사업의 개요부터 보시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사업 부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크게 스크린 골프 사업 부문과 또 유지보수 사업 부문 두 가지로 나눠 있네요. 보시면 스크린 골프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에 또 영업이익 또 총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97.87%, 영업이익은 오히려 100% 넘어간대요. 아마 연결 거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총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보다 세부적인 매출 분석을 해보자면 매출 및 수주 상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회사는 매출 현황을 스크린 골프 판매 사업 부분과 또 유지 보수 사업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각 사업 별로 주요 항목, 주요 품목들을 친절하게 구분해서 제시해주고 있네요. 전체 매출 중에 80.5% 수준, 약 3,923억 원이 지금 골프 시뮬레이터 및 온라인 서비스 부분의 판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은 회사가 이제 굳이 이렇게 지금 수출과 내수에 대한 매출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단기에 보시게 되면 전체 이제 매출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수준이고 또 그 수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결국은 글로벌 판매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나 뭐 IR 재료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점을 고려해서 회사에서도 굳이 추가해가지고 이 수출에 대한 매출 정보를 공시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직영산업, 직영사업에 대한 성장이 또 타 사업들이 또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 유지보수 사업 부분은 금액적으로 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매출을 분석하다 보면 그 밑에로는 이제 판매 경로에 따른 매출의 분류를 공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유통 채널 비중이 고객에게의 직접 판매, 즉 37%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유통 채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나 전전기의 사업보고서와 비교 분석해서 주요 판매 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좀 주목한 부분은 내려가서 보면 주요 매출처, 즉 주요 고객에 따른 매출액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골프존의 경우에는 이제 서술한 것과 같이 고객에 대한 직접 판매가 이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고객 공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매출액을 분석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경우가 실로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저희가 다른 회사를 기업 분석을 하거나 또 재무실사를 하다 보면은 특정 고객 한두 군데에 대해서 뭐 전체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재무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의존도가 특정 고객에 매우 높다라는 것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이제 분석 대상 회사한테는 실적 하락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그 고객 의존도가 높은 상대방 거래처가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던가 아니면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회사의 실적에 매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분석할 때는
주요 고객처에 대한 매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업보고서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쪽을 가보시면은 회사의 주요 제품이 무엇인지 또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각 그 제품별로 혹은 이 제품의 종류별로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이 사업보고서에는 공시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주요 제품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매출이라는 것이 가격과 수량의 곱, 즉 프라이스와 퀀티티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정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나 또 재무제표의 주석 같은 걸 봐도 자세하게 사실 나와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무 실사나 또 IR 자료의 분석, 또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골프존의 경우에는 공시된 것과 같이 일부의 공급과 인상이 일어났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즉 이 얘기인즉슨 가격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2021년도 매출 급상승의 주 원인으로는 Q, 즉 판매량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았던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서, 사업의 내용을 그러니까 힘들게 파악했던 매출액의 증감 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탭은 향후 기간에 대한 그 회사의 사업 전망까지도 좀 엿볼 수 있어요. 바로 어떤 탭이냐면 바로 로마자 4번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 탭입니다. 해당 탭을 들어가시면 회사가 파악한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대한 증감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요. 골프존의 경우를 보시면 영업 실적에 대해서 주요 증가 요인이 주요 매출의 증가 요인이 하드웨어 판매, 라운드 수의 증가, 그리고 GDR 회원수의 증가 등으로 기본적인 판매량의 증가, 앞서 설명드렸던 Q의 증가가 주된 매출 증가 요인이라는 걸 기재해 놓았습니다. 또 심지어 2022년에는 기존 매출과 함께 해외 및 그리고 GDR 부분이 매출 성장 노력을 할 것이라는 그 의견까지 기재해 놓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사업의 내용에서 회사가 매출을 내수 그리고 수출로 구분했던 이유가 향후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고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내용이 과거 숫자 위주의 서술이었다면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은 경영진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긴한 탭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해당 탭을 통해서 이렇게 회사가 판단한 영업 실적에 대한 의견을 간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판단해 보는 것도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또 특히나 과거에 회사가 기재했던 분석 의견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영업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21년도의 분석 의견이 또 향후 1년 뒤, 그리고 22년 사업보고겠죠. 사업보고서 상의 영업 실적에 얼마나 일관되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또 따져보는 것도 회사가 얼마나 자신들의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진솔하게 기재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골프존을 예시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회사의 매출액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수다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수다 포인트는 첫 번째,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상의 재무제표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자. 두 번째,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는 크게 5가지. 각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별로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 이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사업과 또 그 숫자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고, 그 공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결국 핵심 능력이다. 네 번째, 저희가 오늘 그 중에서도 매출액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매출액을 분석할 때 있어서는
과거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때 다양한 관점에서 예컨대 제품별로 또 유통 채널별로 고객별로 또 국가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시간으로 이렇게 매출에 대해서 좀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듣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진짜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생각했던 건 너무 어려운데요. 매출 하나만으로도 네. 이렇게 어렵네. 어쨌든 앞으로도 뭐 저희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궁금한 거나 또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에 대해서 또 하는 건가요? 네, 또 수다를 떨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또 하는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민홍석 이승훈 회계사였습니다.